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대의 미디어의 변화와 광고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대는 정말 다이나믹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중에 미디어와 미디어에 따른 어떤 사회와 광고의 변화는 그야말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커넥티브 TV라든가 쇼폼혁명, 그 다음에 광고 모델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대의 미디어와 사회의 변화는 2010년대의 변화의 연장선에 있긴 해요. 10년대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죠? 바로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확산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미국의 데이터를 보다 보면 2011년에는 성인이 35%가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2019년에 이르면 거의 80%에서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보여줘야 될 또는 광고 효과를 보여야 될 대상으로서의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디지털 미디어에 할애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 쓰는 어떤 시간의 2배에 달한다라고 이제 달할 정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광고에서도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2010년대 초반부터 사실 페이스북, 유튜버, 트위터 등이 주로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서 새로운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원래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트위터를 사용했다면 201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의 환경에 가장 맞는 이제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이제 갑자기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스냅챗도 언제 등장을 하게 돼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고, 2010년도에 후반을 가면 틱톡이라고 하는 영상 플랫폼이 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대에 전 세계에 걸쳐서 9억 명밖에 안 되던 2010년도에 9억 7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던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2019년에 23억 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대중화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영화나 음악 이런 것들을 컴퓨터나 디바이스에 내려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조각조각 잘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인터넷 속도의 영향도 덜 받고 우리가 볼 때는 다 이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것이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좀 최적화된 어떤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등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장 인기를 끈 OTT 서비스가 그야말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텐센트 비디오 이런 것들이 OTT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미디어들을 밀어내게 되죠. 기존의 미디어는 뭘까요? 전형적인 지상파 텔레비전, 그 다음에 케이블 TV, 위성 TV, 더 나아가서 이런 IPTV조차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서 이제 어떤 약간 구미디어가 되는 그런 추세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정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률은 2015년에 한 50%였는데 2019년에는 과반수가 넘었고 2024년에는 83%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드 커팅이라는 말이 이제 용어가 생겨나요. 이 코드 커팅이라는 것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전통적인 방식들,
이런 코드를 꼽아야만 한다, 뭐 이런 것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뭐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TV전, 위성방송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중에서 유료 TV, 특히 유료 TV를 해제하는 현상들, 이것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OTT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코드 커팅 현상,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 커팅 현상은 코드 커팅 현상 때문에 전통적 미디어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결국은 전통적인 TV 시청이 많이 약화됐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10년과 2019년에 걸쳐서 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온라인 미디어 소비는 33%가 늘어나고,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 소비는 13%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2020년대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겠죠.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유료 TV 가입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45.6%로 또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2027년이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나마 이렇게 뭐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나라도 이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심지어는 IPTV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올드 미디어처럼 돼버리면서 IPTV, 케이블 TV 뭐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면서 OTT 서비스가 그만큼 이제 그 성공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2020년대 중반에 이르는 현재에 이르러서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OTT 서비스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사람들은 실시간에 레거시 미디어를 시간에 맞춰서 보는 그런 시청의 방식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가격이 비싼데 OTT 서비스는 훨씬 싸잖아요. 그 다음에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뭐 설비를 가져가네 또 다시 돌려주고 받고, 또 뭐 그동안 서비스 기간에 뭐 썼던 할인 금액을 다시 뭐 돌려주고 막 이런 되게 복잡해요. 근데 하지만 OTT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그냥 그만뒀다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다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고, 물론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콘텐츠를 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콘텐츠를 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OTT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의 그러한 그 시청의 그 미디어 사용의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서 진화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디어 소비 중심축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바뀐다는 거고, OTT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동과 미디어 소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2010년대와 2020년대에 거쳐서 미디어 환경 변화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코드 커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단절하는 것을 뜻한다면, 새롭게 인터넷 기반, 여기서의 인터넷은 유선과 무선을 포함한 얘기겠지만, 이런 인터넷에 기반한 텔레비전을 우리는 커넥티브 TV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브 TV는 인터넷에 연결돼서 스트리밍 앱을 통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뜻해요.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그렇게 보편화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커넥티브 TV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DMI 단자에 어떤 작은 이런 그 설비를 꽂으면 바로 이제 텔레비전을 넷플릭스부터 모든 걸 다 인터넷을 기반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플루토 TV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넷플릭스 비슷하기도 하고 케이블 TV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무료예요. 그런데 단지 광고를 의무적으로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이면서도 광고를 좀 보여주면서 무료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는 것이 플루토 TV 같은 경우예요. 이것도 되게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이런 그 서비스 상품도 내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그 변화들이 좀 있는 것이 이제 커넥티브 TV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방식이 이제 그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미국 가구의 80% 이상이 스마트 TV를 통해서 이런 커넥티브 TV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커넥티브 TV에는 스마트 TV도 포함하고 있죠. 최근에서의 텔레비전들은 대부분 스마트 TV예요. 그 안에 스마트 TV라는 것은 그 안에 컴퓨터 기능과 인터넷 기능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반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스마트 TV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기능까지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에 연결된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커넥티브 TV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광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시점에 우리가 쇼퍼명명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쇼퍼명명입니다. 쇼펌 콘텐츠라는 것은 30초에서 1분 안팎의 짧은 영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틱톡에서도 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의 릴스, 유튜브의 쇼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짧은 영상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짧게 보고 짧게 즐기고 뭐 이런 영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숏폼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용자들이 이 숏폼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새로운 현상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광고주들과 광고 에이전시들은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광고의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현상에서 이 숏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광고 방식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 파이어 TV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TV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마트 TV 쪽에 이제 속하는 건데, 스마트 TV라기보다는 이제 아마존에서 특화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런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에도 HDMI 단자열에 작은 설비를 꽂기만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커넥티브 TV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이제 과정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커넥티브 TV와 숏폼 혁명이 미디어에서 2020년대에 들어서 완벽히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미디어 소비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그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숏폼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하루에 95분을 넘었대요. 95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1시간에서 2시간은 좀 안 되긴 하지만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10대 절반은 구글 대신에 틱톡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필요하면은 우리는 구글 검색을 한다거나 저희 세대는 이제 구글 통해서 하거나 네이버를 통해서 하거나 뭐 이런 편이죠. 기성세대들. 근데 요즘에 10대들은 이런 그 틱톡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뭘 찾아본다는 거예요.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콘텐츠 제작하거나 마케팅하는 방식조차도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유튜브가 하도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의 유튜브가 하도 인기를 끄니까, 스마트폰 기반의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끄니까 드라마들이 대거 레거시 미디어들이죠.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거 60초 이하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쇼츠 콘텐츠라든가 틱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제작 방식도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숏폼 콘텐츠들은 이제 그 조회수나 댓글, 이런 듀엣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같이 노는 것들을 뭐 듀엣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와 창작자의 경계는 흐려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그 어떤 길이에 따라서 뭐 장르건 뭐건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컨텐츠, 그다음에 특별한 분야 주제의 컨텐츠, 언제 어디서든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미디어 생태계 전체가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그 새로운 새롭게 등장한 2020년대의 생태계에 커머스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커머스가 결합됐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를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유튜브에서도 하고 틱톡에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바로 이제 그 구매와 결제가 다 가능한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광고조차도 또 바뀌고 있죠. 15초에서 30초에 이르는 짧은 콘텐츠를 통해서 이 안에서 광고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세로 화면으로 이제 광고가 많이 제공이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많이 음소거를 또 많이 해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디 다니면서 볼 때는 음소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이 뭐 예능 자막의 전성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자막이 또 이러한 쇼폰 콘텐츠의 하나의 재미이자 콘텐츠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찍어서 올리는 식으로 되죠. 그런 식으로 광고 제작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숏폼 혁명과 광고 모델에서 우리가 그 좀 약간 더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은 이제 광고 모델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제 그 광고 에이전시가 광고 전문 제작 업체를 통해서 광고 모델을 통해서 이런 광고를 제작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 각 개별 플랫폼의 콘텐츠 플랫폼에서 이미 성공적인 인기, 성공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광고 제작 방식도 하나의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모든 디바이스에 뿌려대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다품종의,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런 광고를 만들어서 그 디바이스에 맞게 또는 사용자 반응에 맞게끔 이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광고 제작 방식의 아주 중대한 변화고, 앞으로 광고 제작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광고가 더 쉬워지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광고 전문 제작자들과 하는 것보다는 광고주들이 직접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한테 어떤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광고 자체가 바로 커머스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도저히 제공하지 못하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광고 수익원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얻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플랫폼도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창작자도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숏폼 콘텐츠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마 데이터에 관련된 것 같아요. 데이터도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런 광고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를 통해서 똑똑하게 개인 맞춤형 광고가 점점 더 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이제 2020년에 걸쳐서 그 사이에 엄청 인기를 끈 플랫폼이 바로 틱톡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린 것은 엘프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이런 그 화장품 또는 화장품 도구를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이제 이때만 해도 틱톡이 그렇게 인기를 끌던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아이립스 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해시태그를 올리게끔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이제 당시에 수백만 편이 생성이 됐대요. 이 화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특별한 분들을 위한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누구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용자들이 이 캠페인에 통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광고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사용자와 이런 광고주의 협업 관계,
그 광고를 위한 새로운 협업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바로 새로운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 물론 이 안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초반기에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것들을 항상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사용자들은 광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떤 CD 영상이라고 보통 일하거든요. 시안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 우리가 주요하게 볼 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가 다 멈춰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인들은 집에서 근무하는 시기 됐어요. 물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학교가 문을 열고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들이차고 이제 또 직장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항상 복합돼 있고 직장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것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집과 사무실과 학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방식.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실과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코드 커팅은 그야말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 뭐 위성 TV, IPTV 같이 이러한 기존의 그 텔레비전 시청의 방식이 없어지고 이제는 인터넷 기반의 이런 커넥티드된 어떤 그런 방식의 텔레비전 시청, 여기에는 스마트 TV도 있겠고 또는 어떤 인터넷 TV를 볼 수 있는 작은 설비를 장착을 해서 볼 수 있는 방식도 있겠고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코드 커팅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폼혁명에 있어서는 이런 스마트폰 기반의 그런 어떤 미디어 소비 방식에서는 쇼폼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짧은 영상을 보는 것들이 미디어 플랫폼의 대세가 돼버리는 현상을 쇼폼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쇼폼혁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광고들이 쇼폼의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크리에이터인 인플루언서 또는 크리에이터인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용자와 어떤 기업의 협업 모델로서의 광고가 등장하는 것,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